안녕하세요. 공준모에서 수리 영역을 강의하고 있는 김은기입니다. 이번에는 자료 해석 17강 매칭형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매칭형에서 이것을 꼭 생각해 주셔야 돼요. 매칭형은 조건에 부합하는 항목들을 알맞게 나열하는 유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떠한 순서로, 어떠한 조건 순서로 푸느냐에 따라서 풀이 시간이 엄청나게 극명하게 갈려요. 그렇기 때문에 주어진 조건 중에 어떤 조건, 확정적 조건이 있다면 그 친구부터 먼저 해결해 주셔야 돼요. 반대로 말하면 조건 중에 확정적 조건이 하나도 없다면 이 문제를 굳이 풀어야 하나라는 의심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선지도 최대한 이용해 주셔야 돼요. 만약에 확정적 조건이 없는데 선지를 보니까 거의 확정스럽게 돼 있다. 그러면 또 몰라요. 그래서 우리 확정적 조건과 선지는 무조건 이용해 주셔야 되고, 여기다가 추가적으로 내가 확정적 조건 만약에 해결해서 A에 대한 값을 구했잖아요. 그러면 A와 연계된 친구들로 풀어주시면 조금 더 편하게 풀 수 있다라는 사실을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실제 문제를 한번 풀어볼 건데 어떤 식으로 풀어볼 거냐면요. 그냥 조건에서 확정적 조건이 아닌 순서대로 한번 풀어보는, 즉 조건의 순서에 대해서 무시하고 그냥 처음부터 순서대로 푸는 방식대로 풀어볼게요. 1번, 국어 점수는 민수가 유리보다 높대요.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국어 점수들이 나와 있죠. 이 중에 제일 높은 친구 누구예요? B. 근데 민수가 유리보다 높다라고 했으니까 B는 될 수 없어. 누가? 유리가. 왜? 유리가 1등이면 민수가 유리보다 높을 수 없으니까. 반대로 꼴등 친구를 또 찾아주세요. 꼴등 친구 누구다? C. 그래서 C는 될 수 없어. 누가? 민수가.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B에 혹시 유리 있으면 지워주시고 C에 혹시 민수 있으면 지워주세요. 그 다음 친구. 영어 점수는 0이가 가장 높대요. 그래서 영어 점수 보시면 가장 높은 친구 누구? 그래서 B는 0이야. 라고 잡아주시면 되고 정답은 바로 1번으로 체크가 되긴 하겠네요. 다음 친구, 민수와 철수의 평점은 75점 이하야.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평점을 구해야 돼요. 그 다음에 75점 이하인 걸 찾아야 하는데 평점을 정확히 구하기보단 이렇게 생각해 주세요. 75점 안 될 것 같은 친구가 누가 있을까? 확실하게 D는 넘었어. 다 75 넘으니까. 확실하게 B도 넘을 것 같아. 왜? 수학이 좀 낮긴 한데 영어가 충분히 채워줄 만하니까. 따라서 뭐야? 얘는 A랑 C가 민수와 철수가 된다라고 구할 수 있어요. 다음에 평점이 가장 높은 학생은 유리래요. 얘는 어떻게 구하면 돼요? 주어진 점수 중에 높을 만한 친구는 B랑 D니까 둘 가지고만 해보면 돼요. 어떻게 할 거냐? 국어의 점수 차이 얼마야? 대략 6.7. 수학의 점수 차이 10.8. D의 이득에다가 네모를 쳐줄게요. 둘의 점수 차이 몇 점이야? 2.4. 그러면 이 두 개의 이득과 요 D의 이득을 비교해야 하는데 가중치를 보니까 D는 0.4가 붙고 B는 국어에는 0.2밖에 안 돼서 이거 절반밖에 이득을 못 준단 말이에요. 따라서 누가 더 크다? D가 더 크다. 그래서 제일 높은 학생은 유리다라고 체크해 주셔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실제 이 문제를 만난다면 이런 순서로 푸는 게 아니라 이렇게 풀어주셔야 돼요. 자, 우선 조건을 다 읽어주세요. 국어 점수 민수랑 유리랑 비교하래. 두 번째, 영어 점수는 0이가 가장 높대요. 확정적 조건이다. 가장 높다라는 건 딱 한 명밖에 안 되잖아요. 민수와 철수의 평점은 75점 이하다. 평점이 가장 높은 건 유리이다. 확정적 조건이다. 그럼 우리 두 번째나 네 번째 중에 하나를 풀어야 돼. 어떤 것부터 푸는 게 좋을까? 더 쉬운 거. 왜? 그럼 선지가 더 추려질 테니까. 그래서 영어 점수는 0이가 가장 높다부터 푸는 거죠. 봤더니 영어 점수 제일 높은 친구 누구야? B. 그래서 B 0인 거 빼고는 다 지워주세요. 다 지우고 나니까 누가 추가적으로 확정됐어요?
유리가 추가적으로 확정됐어요. 그래서 얘는 이제 구할 필요가 없어요. 그럼 우리한테 확정적으로 제공된 정보가 뭐랑 뭐예요? 영희와 유리죠. 그러면 주어진 나머지 조건 중에 영희와 유리랑 관련 있는 친구를 찾으세요. 누가 있다? 첫 번째 조건. 얘는 뭐라 그래요? 민수가 유리보다 높대요. 우리 유리 점수 확실히 알죠? 뭐 보면 되겠다? 뒤에 국어 점수보다 높은 친구 누구야? B는 확정됐으니까 A가 민수야. 그래서 정답을 1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돼요. 문제를 이런 식으로 풀어주셔야 돼요. 다음 친구도 쭉쭉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자, 보도록 합시다. 어떤 식으로 보냐면 조건을 먼저 보셔야 돼요. 조건을 쫙 보는 거예요. 후반기 전년 동기 대비 전체 거래액의 증가율 가장 높은 거 서적이래요. 뭐다? 확정적이다. 두 번째 친구, 거래액이 매 반기 증가한 품목은 신발이다. 얘도 뭐다? 확정적인가에 대해서 좀 애매한 게 있어요. 왜? 매 반기 증가한 게 다른 거일 수도 있잖아요. 즉 신발만인지 잘 모르겠으니까 일단 냅두자. 다음 친구, 2018년 상반기 오프라인 비중 중에 가장 높은 게 의복이래요. 그럼 얘도 보다 확정적이다. 그럼 우리는 첫 번째와 어떤 거 마지막 중에 뭘 풀어야 되는지를 생각해 봐야 돼요. 첫 번째는 증가율에 대한 비교이고 두 번째는 뭐다? 비중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내가 증가율에 대해서 잘하면 첫 번째를, 비중에 대해서 잘하면 마지막을 보시면 돼요. 저는 개인적으로 비중을 좀 더 자신 있게 하기 때문에 비중으로 한번 가봅시다. 18년 상반기에서 어떤 거? 오프라인이 차지하는 비중이래요. 오프라인. 한 덩이라고 생각했을 때 몇 덩이인가를 생각해 보니까 한 덩이라고 생각했을 때 거의 한 덩이인 친구 누구? C가 있더라. 그래서 C에다가 의복을 넣어주시면 되는데 여러분들이 실제로 문제를 푸실 땐 이렇게 푸시기보단 선지를 보면 의복이 C 아니면 D라고 나와 있어요. 그럼 우리 뭐만 생각하면 되겠다? C랑 D 중에 더 큰 놈만 찾으면 되겠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따라서 C는 뭐야? 의복. 그래서 선지 2번과 5번이 지워집니다. 다음 친구는 뭐다? 2018년 후반기 전년 동기 대비래요. 그럼 어디서 가야겠다? 17년 후반기에서 가야겠고 가장 큰 게 서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A는 요렇게, B는 요렇게, D는 요렇게. 아무리 봐도 제일 큰 친구 누구? B죠. 그래서 B에다가 서적 넣어주시면 되고 여러분들이 실제로 문제를 풀 때는 우리 의복인 거 확정했잖아요. 그러면 의복에서 서적이 있는 친구를 확인해 보시면 A, B, D인 걸 먼저 확인해 주셔야 돼요. 그 후에 비교해 주셔야 된다. 지금 봤더니 B가 제일 커서 서적에다가 B를 넣는다. B에는 서적이고 C에는 의복인 친구가 1번밖에 없어서 정답을 1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에 전체 거래액이 매 반기 증가한 품목도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매 반기 증가한 친구는 얘는 안 되고 다음에 얘도 안 되고 얘도 안 되니까 결론적으로 뭐야? 신발은 D구나. 이런 식으로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옆에 있는 문제 계속 한번 풀어보도록 하죠. 154번 업종별 고용 현황에 대한 내용이고 보니까 여기 남성 안에 정규직이 있어요. 남성 안에 정규직. 얘는 뭐다? 남성 정규직. 여기는 여성 정규직이 있어요. 그럼 우리 뭘 할 수 있냐면 전체 정규직도 알 수 있고요. 정규직이 아닌 비정규직도 알 수 있겠다라고 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비중이라는 친구가 있는데 얘는 전체 고용 인원에서 남성의 비중, 여성의 비중을 의미하겠죠. 여기 빈칸이 뚫려 있는데 사실 빈칸은 아니에요. 무슨 소리다? 남성 아니면 여성이잖아요. 그럼 뭐예요? 100에서 이거 빼주면 여성 구할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조건 봤더니 남성 고용 인원 중에 남성 정규직 비율이 가장 높은 게 기계 장비업이래요. 얘도 확정적. 두 번째, 남성 고용 인원 대비 여성 고용 인원 금속 제조업이 가장 낮대요. 얘도 뭐 확정적.
여성 고용 인원 중에 여성 정규직 비율이 가장 낮은 게 섬유 제조업이래요. 얘도 확정적. 그래서 세 개 중에 아무거나 먼저 풀면 되는데 난이도가 가장 어떤 거? 쉬운 것부터 풀자고요. 난이도가 가장 쉬운 친구는 두 번째 친구다. 왜? 얘는 남성 대비 여성이라 그랬는데 이거 뺄셈 테크닉 이용해 주시면 밑에다가 여성 더해 줄 수 있죠. 그럼 뭐다? 전체분의 여성. 즉 무엇을 물어본다? 여성의 비중을 물어보는 거예요. 여성의 비중이 가장 낮대요. 그럼 남성의 비중은 어떻게 돼야 돼요? 가장 높아야겠죠. 바로 그래서 A가 된다. 그래서 금속 제조업에다가 A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지를 봤더니 기계 장비업은 이미 확정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구하실 필요 없고 다음에 구해야 하는 건 뭐다? 섬유 제조업. 다 보시는 게 아니라 C랑 D만 볼 거예요. 어떤 거? 여성 정규직 비율 낮은 거. C랑 D 중에 여성 정규직 비율 어떤 친구가 더 낮은가 볼 건데 어떻게 보면 되겠다? 여집합적 사고로 써보면 되겠다. 386분의 323. 얼마만큼 빠져나가? 386분의 63만큼. 다음 친구 밑에 친구는 260분의 212. 얼마만큼 빠져나가? 260분의 48만큼. 봤더니 이 친구 20%부터는 좀 모자라요. 얘도 20%에서 좀 모자라요. 얼마나 모자란지까지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20%면 52여서 4만큼 모자라고요. 이 친구의 20%면 77 정도로 봐야겠네요. 77이어서 14만큼 모자라요. 누가 더 많이 모자라다? 이 친구가 더 많이 모자라다. 그럼 뭐야? 덜 빠진 친구고 얘가 더 빠진 친구예요. 더 많이 빠졌다는 건 뭐다? 더 작아진다는 뜻이다. 따라서 더 작은 친구는 누구야? D다. 그래서 금속 제조업에다가 섬유 제조업에다가 D라고 체크되어 있는 친구를 찾으면 되겠죠. D가 섬유 제조업인 건 누구? 3번. 그래서 정답을 3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한 페이지 넘어가서 문제를 계속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자, 요 친구 봤더니 국가별 보험 종사자 1인당 보험료의 현황이라고 나와 있어요. 여러 가지 연도가 있고 조건 봤더니 보험 종사자 1인당 보험료가 매년 감소한 거는 이렇게 된대요. 뭔가 확정적인 조건인 것 같긴 한데 얘보단 더 확정적이고 하나만 알려주는 친구가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다음 조건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주어진 국가 중에 칠레는 매년 3번째로 낮대요. 얘도 확정적이긴 하죠. 그런데 다른 친구도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좀 더 읽어봅시다. 2016년 이탈리아 보험 종사자 1인당 보험료는 한국보다 높대요. 그래서 우리 어떻게 해야겠다? 두 번째 먼저 풀어주는 게 가장 좋겠다. 칠레가 3등이래요. 근데 매년이니까 하나만 찾으면 돼요. 1등, 2등, 얘가 3등이네요. 그럼 당연히 여기서도 3등이겠고 여기서도 3등일 거예요. C가 뭐다? 칠레구나. 3등인 친구 C 칠레인 거 싹싹 지워주면 이렇게 3개 남아요. 그리고 나서 첫 번째 친구 봤더니 터키 이탈리아 칠레라 그랬는데 터키 이탈리아 여기는 터키 그 다음 이탈리아. 즉 우리 뭐 생각하면 되냐면요, A랑 B 중에 매년 감소하지 않은 친구를 찾으라는 거예요. A를 봤더니 매년 감소했고 B는 매년 감소하지 않았어요. 따라서 뭐다? B에는 터키나 이탈리아가 들어가면 안 돼. 남는 거 뭐야? A랑 D만 남았어. 그럼 여기서 뭐다? 이탈리아는 한국보다 높다라 그랬어요. 그러면 16년에 한국보다 높은 친구 찾아보니까 누구밖에 없어? D밖에 없어. 그래서 이탈리아에다가 D를 넣어주면 되겠죠. 정답을 2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이 문제를 풀다가 이런 생각하신 분 계실 거예요. 사실은 마지막 조건부터 푸는 게 가장 좋지 않았을까? 왜? D가 하나였으니까. 그래서 뭐예요? 이탈리아 2개 나오고 그러면 터키, 멕시코, 칠레
칠레, 멕시코, 터키. 그럼 멕시코 바로 확정되니까 우리 뭐만 찾으면 돼? 칠레만 찾으면 돼. 이런 식으로 생각하실 텐데요. 그거는 그 NCS적 사고에 정말 맞지 않아요. NCS적 사고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요. 모든 것을 사전적으로 알 수 있는 정보인가? 아니면 그냥 내가 풀고 보니까 요렇게 풀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하는 사후적이냐를 좀 나눠주셔야 돼요. 무슨 소리냐면 이탈리아가 한국보다 많다는 거 딱 하나라는 거. 즉 여기서 D 하나만 있다는 거 우리가 알 수 있어요? 풀기 전엔 몰라요. 무슨 소리냐면 사전적으로 알 수 없는 정보라는 거예요. 여러분한테 사전적으로 알 수 없는 정보는요. 독약 같은 거예요. 이렇게 풀면 편하네? 그쵸? 그 문제는 그렇게 풀면 편해요. 근데 다른 문제는요. 내가 이렇게 풀면 편한 줄 알고 이제 계속 그렇게 공부를 했는데 다른 문제에선 적용이 안 될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된다? 이렇게 나왔을 때 얘가 쉬운 건지 어려운 건지가 점점 애매모호해져요. 경계선이 점점 모호해져요. 이러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NCS에서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선구안. 그러니까 쉬운 문제인지 어려운 문제인지 판단하는 거라고 하는데 이 경계가 점점 모호해지면 어떻게 되냐면 내가 뭔가 A라는 문제를 보고 어렵다라고 판단을 했어요. 근데 알고 보면 쉽지 않을까? 라는 의심이 점점 들어요. 알고 보면 쉽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 여러분들의 선구안은 점점 더 모호해져요.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우리는 사후적으로 쉽게 풀린 건요. 아무런 중요하지가 않아요. 그냥 운이 좋았다. 이렇게 풀면 쉽게도 풀 수 있네. 나중에 정말 모르겠으면 그렇게도 한번 풀어봐야지와 같은 그 두 번째 옵션. 두 번째 옵션으로서 갖고 있는 건 괜찮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면 그냥 얘를 첫 번째 옵션으로 만들려는 거라면 여러분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계세요. 왜? 점점 자신의 선구안이 무뎌지게 되거든요. 내가 어떤 식으로 풀어야 되는지에 대한 전략이 점점 꼬이게 돼요. 각각 개별적인 문제에 대한 맞춤으로선 풀 수 있어요. 근데 그건 똑같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NCS는 다른 시험들과 다르게 완벽히 똑같이 나오지가 않는단 말이에요. 무슨 소리다? 내가 요거에서는 전 세계 1등으로 풀 수 있어요. 근데 NCS 전체적으로는 오히려 손해가 나는 입장이 된다. 그러니까 그냥 이런 식으로 생각해 주시면 돼요. 하나랑 하나 비교하는 경우에도 하나만 나올 수도 있구나. 그래서 내가 만약에 확정적 조건이 하나도 없을 때는 하나랑 하나 비교하는 거에서 하나 있는지 한번 찾아볼까? 대신 얘는 뭐예요? 단순한 보험료 비교인 쉬운 친구니까 의미가 있는 거예요. 얘가 만약에 단순한 보험료 비교가 아니라 분수 비교라든가 곱셈 비교였다면 얘가 하나만 나왔어도 다른 데서 적용해 보는 건 좋지 않아요. 왜? 하나만 나올 줄, 두 개만 나올 줄 우리가 알 수 없으니까. 시간을 충분히 투자해야 되니까. 하지만 얘는 뭐다? 쉬운데 하나만 나올 수도 있는 거. 즉 우리가 여기서 포인트로 잡아야 되는 건 사실은 하나만 나온다가 아니라 쉽다예요. 즉 확정적 조건이 없으면 우리는 쉬운 애 중에 여러 개를 한번 찍먹해보자. 그 중에 써있는 건 확정적 조건이 아닐지라도 구해보면 확정적일 수 있다. 그래서 우린 어떤 거? 1번. 가장 좋은 건 확정적이면서 어떻게 된 거? 쉬운 거죠. 두 번째는 어떻게 되냐면 확정적이면서 어려운 거예요. 세 번째 친구는 확정적이지 않아도 쉬운 거고 네 번째 친구는 뭐예요? 확정적이지 않은데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확정적인지를 1차적으로 확인해 주시고 그 친구가 없다면 어떻게? 3번을 한번 확인해 보세요. 확인해 봤는데 운이 좋게 확정적이라면 문제를 계속 풀어가시면 되고 얘도 확정적이 아니라면 이 문제는 시간이 오래 걸릴 거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156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156번. 얘는 지역 A부터 D까지의 이름을 좀 붙여달라고 하네요.
경지면적, 논면적, 반면적이라는 애가 있는데 경지면적은 논 플러스 밭으로 구성되어 있대요. 자,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건 뭐라고요? 확정적인 친구. 충남과 세종이다. 확정적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대전은 반면적이 논면적의 1.5배래요. 1.5배 여러 개일 수 있으니까 확정적인지 잘 모르겠어요. 충청권의 반면전 중에 50% 이상을 차지하는 건 충북이래요. 얘는 확정적이지 않은 것처럼 적혀 있지만 확정적이에요. 좀 이따 설명드릴게요. 다음 친구. 반면적은 충남이 대전의 2배 이상이래요. 충남이 누군지도 모르고 대전이 누군지도 모르니까 모르겠어요. 얘가 왜 확정적이지 않은 것처럼 적혀 있는데 확정적이냐면요. 전체에서 50%를 넘을 수 있는 건 딱 하나밖에 없어서 그래요. 무슨 소리냐면 어떤 친구가 50.1%를 차지하잖아요. 남은 애가 모든 걸 모아도 얘보다 커질 수가 없어요. 아니 50.0000001%만 모아도 어떻게 얘보다 커질 수가 없어요. 왜? 두 개 합치면 100%밖에 안 되니까. 따라서 해당 선지는 어떠한 의미냐면 반면전 중에 제일 큰 애가 누구야? A다. 그래서 뭐야? A를 바로 충북으로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A를 충북으로 찾았으면 그 다음에 우리가 하셔야 되는 건 충북과 관련 있는 친구가 있는가를 찾아야 돼요. 충북과 관련 있는 친구가 있는가를 봤더니 못 찾겠더라. 그럼 그 다음엔 어떻게 생각하셔야 되냐면 선지를 봤더니 뭐래요? 대전이 확정돼 버렸어요. 그러면 대전과 관련 있는 친구가 누구인가를 보니까 마지막 친구. 반면적은 충남이 대전의 2배이다. 밭. 대전 누구? C. 얘의 2배인 친구 누구? B밖에 없네. 그래서 B가 뭐야? 충남이야. 해서 정답을 4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이 충청권을 못 찾았으면 아마 이런 식으로 풀게 될 거예요. 자, 봅시다. 뭐부터 풀어야 될지 모르니까 아마 첫 번째부터 풀겠죠. 논면적이 전체 경지 면적에서 50% 이상을 차지하는 친구를 찾아라. 얘는 뭐다? 논이 밭보다 크다는 거죠. 논이 밭보다 큰 친구 2개. B랑 D. B랑 D에다가 충남과 세종 넣어주면 되겠네요. 충남과 세종 넣어주면 이렇게 지워지고 다음 친구. 대전은 반면적이 논면적의 1.5배이다. 대전은 A 또는 C니까 A랑 C만 봐주시면 되고 밭이랑 논이 있어요. 1.5배 이상인가? 1.5배 이상이네요. 1.5배 이상인가요? 이 친구 14 곱하기 1.5 하면 2100이니까 1.5배 이상이네요. 의미 없는 조건이었다. 다음 친구는 얘는 나중에 풀도록 합시다. 반면적은 충남이 대전의 2배 이상이래요. 그럼 이제 가정을 해봐야 돼요. 첫 번째, C가 대전이라면 누구밖에 안 된다? C-A밖에. 두 번째, A가 죄송합니다. 다시 풀게요. 자, 이런 식으로 풀면 어려워서 제가 이런 식으로 풀지 말아달라고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대전이 될 수 있는 친구는 A 또는 C죠. C가 대전이라면으로 가정하면 누구밖에 안 된다? C, B. A가 대전이라고 가정하면 될 수 있는 애가 없다. 그래서 뭐야? C, B로 연결되어 있는 친구만 찾아야겠죠. C에다가 대전, B에다가 충남. C에다가 대전, B에다가 충남에서 싹싹 지워져서 정답은 똑같이 4번으로 나오겠네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확정적 조건이 없으면 여러분들은 경우의 수를 좀 짜맞춰 줘야 돼요. 그래서 보다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꼭 첫 번째로 확정적 조건이 있는지 보시고 없으면 확정적 조건 없어도 좋으니까 그나마 쉬운 친구 있나 꼭 확인해 주시고 그나마 쉬운 친구 있으면 걔 한번 적용해 주세요. 근데 지금처럼 적용을 했는데 아무 의미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래도 일단 한번 해보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경우의 수로 접근하지 않도록 한다. 얘로 접근하면 시간도 오래 걸리고요. 그 다음에 헷갈려요. 머릿속에서 헷갈려서 틀릴 확률도 높아요. 그래서 여러분은 경우의 수로 접근해야 되는 문제라고 받아들여지면 안 푸는 방식으로 접근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매칭형에 대한 내용이었고 우리 다음 강의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강의에서 봬요.